안녕하세요, 1학년. 주말 다 잘 보냈어요? 주말에 다들 뭐 했어? 혹시 막 PC방 가고 그러진 않았겠지? 얘들아, 사회적 거리 유지해라, 주말에도. 알겠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학습지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지 가지고 학습지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자, 근데 혹시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학습지를 풀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잠시 영상을 끊고 가서 학습지부터 풀고 와. 이거 학습지 안 풀고 영상 들으면 진짜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지 반드시 풀고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 자, 그러면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바로 볼게. 자, 1번 문제 봐봐. 지금 등식인 걸 모두 고르래. 얘들아, 등식이 뭐였어? 등식은 수량 사이의 관계를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러 갈 건데, 자, 등호가 없는 거 뭐 있어? 2번, 3번, 4번 등호가 없죠? 1번과 5번이 등호가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잘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 동안 배운 1차 방정식의 꼴이기도 하고 방정식이 등식이라는 것도 배웠으니까 잘 해. 근데 5번을 등식이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5번이 등식이 거짓이긴 해도 등식은 등식이야. 선생님이 그때도 말했지. 등식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건 뭐다? 등호의 유무를 살피면 돼. 사실 별거 없어요, 이 문제.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랑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바로 볼게요. 쌤요. 자, 사과 40개를 8명에게 X개씩 나눠줬더니 3개가 남았다. 요거를 미지수 X를 이용해서 등식을 나타내래. 자, 그럼 사과의 개수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자, 40개라는 사과가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이 사과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X개씩 모아서 8명한테 나눠준 거야. 8명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3개가 남은 거지. 그럼 총 사과의 개수는 8명씩 X개. 8명이 X개씩. 그러면 8 곱하기 X, 8X죠? 그리고 3개가 더 있는 거잖아. 그 총 개수가 얼마라는 거야? 40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8x 8 곱하기 x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8x 플러스 3은 40이죠. 얘들아, 만약에 3개가 부족했대. 그러면 등식이 어떻게 정립하겠어? 빼기 3이 되겠죠. 차이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3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다음 방정식 중에서 x는 마이너스 2일 때 참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 x는 마이너스 2 넣어서 참인지 확인해야지. 등식과의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과연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주면 되죠. 어렵지 않아. 1번만 같이 해볼게.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죠. 자, 4변이 마이너스 4, 5변이 4가 되죠. 같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자, 2, 3, 4, 5도 쭉 지금 한번 해봐. 다 해봤겠지? 자, 답이 뭐예요? 4번이야. 자, 4번 같이 해볼게. 2 곱하기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지. 자, 괄호 안에 먼저 풀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 5변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 4번이 답이 되겠죠. 얘들아, 2번, 3번, 5번도 꼭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4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항등식은? 얘들아, 항등식은 뭐였어? 의미가?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게 하는 식이죠. 등식이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바로 볼게. 자, 정리를 하니까 7은 10이야. 애초에 참이 아예 안 돼. 그치? 자, 2번 바로 볼게. 2번은 얘들아 1차 방정식인 거 눈에 보이니? 자, 항등식을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더라. 좌변으로 싹 다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0은 0이 되면 항등식이야.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다 성립을 해.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귀찮잖아. 매번 다 어떡해.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꼴이 같기만 하면 항등식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꼴이 같은 애들이 3번 볼게. 3x는 3x야. 맞아? 정리를 하니까. 원래는 좌변으로 옮겨서 0은 0이 되도록 확인을 해줘야 되지만 꼴이 같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항등식이라고 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동안 배운 1차 방정식. 얘들아, 이거 1차 방정식 맞니? 4x 좌변으로 싹 다 옮기니까 마이너스 8은 0이야. 1차 방정식 맞지? 얘들아, 방정식은 항등식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2번도 아니야. 자, 4번 볼게요. 4번. 2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3이에요. 정리를 하니까 좌변으로 싹 다 넘겨볼게. 그러면 2x 넘으면서 마이너스 2x 2, 3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 부호 바뀌어서 맞아요? 이거 좀 지우자. 자, 지워볼게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2x 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아니죠. 자, 5번. 좌변으로 넘겨. 좌변으로 넘기면 3x 마이너스 x, x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정리하면 ax 마이너스 2는 0이고 1차 방정식이 돼서 항등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5번. 자, 다음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2 플러스 3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항등식이야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결국 같은 방법인데 자, 편한 대로 하면 돼.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의 꼴이 같아지게 만들면 항등식이야.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그냥 우변에 있는 거 싹 다 좌변으로 다 옮겨. 싹 다 옮겨서 좌변을 0으로 만들어주면 돼. 자, 2번이 사실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야. 항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좌변이 0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a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겠지. 왜냐면 3x 마이너스 3x 이렇게 없어질 수 있잖아. 그래야 0이 되겠지.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겠니? 2가 아니야. 왜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야 0이 돼서 사라지니까. 이해됐어요?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자, 1번 꼴 보면 지금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꼴이 같아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얼마? 항등식이려면 3, b가 마이너스 2면 꼴이 같아지지. 그래서 2a 더하기 3b를 하면 자, 3b를 하면 2 곱하기 3을 해서 6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돼서 얼마다? 0이 되겠죠. 0.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6번. 자, 다음 중 1차 방정식인 것은 1차 방정식인 거. 자, 얘들아. 지금 다음 시간에 종이 쳐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잠깐 끊었다 갈게. 자, 바로 그러면 6번 문제 볼게요. 미안해요. 종이 쳐가지고 당황을 했어, 쌤이. 자, 1차 방정식인 것은을 찾아야 되는데 자, 얘들아.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했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기고 우변을 는 0으로 놔뒀을 때 좌변이 1차식의 꼴이 되는 애들. 그걸 우리가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죠. 방법이 되었죠. 자, 그럼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1번.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싹 다 옮겨볼게. 2x 플러스 5 마이너스 4x 플러스 2x는 0이죠. 자, 그러면 2x 더해서 4x고 마이너스 4x까지 넘어가면 싹 사라지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5는 0이 되는데 좌변이 1차식의 꼴인가요? 아니지. 지금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니죠. 맞아요?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봐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이 아니었을 거야. 좌변으로 넘겼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항 9는 0꼴이 되어서 1차 방정식이 아니었을 거야.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자, 3번.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들아. 1차 항만 있다고 해서 1차 방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2차 항이 있다고 해서 1차 방정식이 아닌 것도 아니야. 2차 항이 있어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어. 그 얘가 3번이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 좌변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고 우변에 지금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풀어줘 볼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x제곱이고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x제곱은 0이 되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제곱 사라지고 좌변이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좌변이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아니고.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봐봐. 언뜻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x가 분모에 있어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아. 됐어요? 이 x항이 분자에 있을 때는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어. 1차 방정식이 돼. 근데 지금 이런 꼴이라면 근데 분모에 x라는 미지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5번 한번 바로 볼게요. 5번. 자, 쭉 넘기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4x 플러스 3x는 0이고요. x, 3x 더해서 4x고 마이너스 4x까지 사라지니까 2는 0이 돼서 좌변이 1차식의 꼴이 아니니까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중요한 거는 이게 1차 항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어진 식이 1차 방정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얘가 뭐 있었어? 1번이랑 5번이 있었지. 2번도 그렇고, 맞지? 그리고 2차 항이 있다고 해서 1차 방정식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야. 그런 얘가 뭐 있었지? 3번. 그리고 또 4번처럼 분모에 x라는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7번. 7번 바로 볼게요. 자, 다음 두 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해가 같대. 자, 얘들아, 해가 같은 거는 어떤 의미야? 이거를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 자, 지금 두 개의 식이 있는데 해가 같아.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해가 x는 뭐가 나왔어? 그럼 이 해가 2번의 등식을 x에 이걸 넣었을 때 만족한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풀이를 해나가는데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식의 해를 구해야 말겠지? 자, 그러면 4x 플러스 1이고 괄호를 풀면 3x 마이너스 6이고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좌변의 x항을 모두 모으고 우변의 상수항을 이렇게 모으면 되죠. 이항 될 때 부호가 바뀐다는 것도 주의하면 자, 정리하면 좌변이 x고 우변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x가 마이너스 7이라는 해를 얻었어. 맞아요? 자, 근데 두 개의 방정식은 해가 같아. 그러면 두 번째 방정식에 x는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했을 때 해가 같으니까 등식이 성립을 해야겠지. 그럼 그대로 얘들아 a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x는 마이너스 7이니까 x 자리에 대입을 해야겠지.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7은 35 마이너스 얘들아 a 자리에 들어온다. 요렇게. x 자리에 들어온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35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7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7a는 3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5고 얼마죠? 마이너스 49가 돼서 a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맞아요?
정답은 4번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됐어요. 자, 문제의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겠어? 두 방정식의 해가 같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풀어서 그 해가 두 번째 방정식에도 그 해가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A를 구한 방법이에요. 되겠어요? 8번. 자, 방정식의 해는 사실 얘는 그냥 내가 편한 방식대로 풀면 돼. 정답은 없어. 근데 정확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를 먼저 양변에 6을 곱해줘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먼저 괄호부터 풀게. 괄호를 풀면 3분의 4x-12는 2분의 3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되죠. 괄호를 풀면. 그래서 3 마이너스 1이 뭐예요, 얘들아? 2가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3 마이너스 1 x 대신에 2 플러스 x라고 쓸게. 자,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양변에 6을 똑같이 곱해줄게. 양변에 6을 똑같이 곱해줘도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등식의 성질 세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6을 곱하면 얘들아 날라가고 2가 남게 됐지. 그리고 얘들아 여기 괄호 쳐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약분이 돼서 3에다가 2 플러스 x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를 풀면 8x-24는 6 플러스 3x가 되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해를 구해야 되니까 x항을 좌측으로 보내주면 8x-3x는 6 플러스 24가 돼서 5x는 30이 되죠? 그래서 x는 얼마? 6이라는 해를 얻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9번. 자, 1차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이하시오. 자, 등식의 성질 별표. 얘들아, 이항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바로. 근데 문제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래. 그러면 문제 조건을 잘 맞춰서 풀어야겠지? 자, 그 등식의 성질 4개 있었던 거 기억하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에 x항만 놔두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 뭘 해줄까? 어떻게 했던,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마이너스 3.6을 없애주고 싶지. 그래서 플러스 3.6을 양변에 더해주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 첫 번째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등호는 성립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0.5x는 이렇게 사라졌고 7.6이 되죠. 자, 그리고 좀 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양변에 10을 곱해줄 거예요. 10을. 양변에 10을 곱해줘도 등호가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 몇 번째? 세 번째. 맞죠? 그리고 이제 x는 뭐라는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5를 똑같이 나눠주면 5분의 76이 되죠. 왜? 등식의 성질 네 번째. 양변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해주더라도 그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 했어? 등식의 성질 첫 번째 썼지. 두 번째 10을 곱하면서 등식의 성질 세 번째 썼지. 5를 나누어주면서 등식의 성질 네 번째 썼지. 요렇게 푸는 게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였어요. 물론 이 양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라 했지. 그럼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이런 형태겠죠. 이렇게 해서 학습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선생님, 영선 선생님이 이제 다른 챕터로 돌아오실 거예요. 1학년 수고 많았어요. 안녕.